그 사람이 망가질 것까지 생각이 그럼요, 드시는 그럼요. 거네요. 저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큰일이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언젠간 지나가겠지. 카레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9월 모임이자 저희 시즌2 마지막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9월에 함께 읽은 책은 다크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올해 7월에 발간된 책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용남, 주원이라는 두 작가분이 다크사이드 프로젝트라는 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필명으로 이제 집필을 하신 책이고, 실제로 책에 이 책을 집필하신 목적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다크심리 기술을 배우는 주 목적은 누군가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 찾기, 그리고 심리적 원리를 이해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타인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 이런 거보다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박용남, 주원 이렇게 두 분으로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 다크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인터넷상에 크게 정보가 없으세요. 좀 열심히 뒤져보다가 인스타에서 이제 다크심리학 계정을 찾아가지고 이 두 분이 이 채널을 페이스북 때부터 이런 컨셉으로, 다크심리학이라는 컨셉으로 키워서 이제 좀 많은 인기를 얻으셨나 봐요. 뭐 이제 철학을 전공하셨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뭐 철학이 왜라는 부분을 좀 물어왔다면 심리학이 어떻게를 가르쳐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나는 엄청 많이 무식하게 게시물을 만들어 보고 상품도 만들고 사기도 당해보고 동업자 횡령으로 인해서 큰 피해도 입어보고 강남에서 알게 된 수많은 사자들을 직접 겪으며 봤다. 이제는 몇 마디 말 섞으면 알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너무 다양한 인간들을 봤다. 중략하고, 그러니까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사세요. 저희 책 읽으신 분은 강량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 출판하면서 의도했던 바구나 싶었고, 본인이 이런 경험을 겪어보면서 남들도 이거를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뭔가 그런 의지가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작가님이 약간은 힘든 시간을 좀 겪은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그러니까 당하다 보니까 약간 흑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약간 흑화해서 돌아온 친구를 보는 느낌? 자기 지인들한테 너네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해리포터 방어 마술 책 같다. 작가님 본인이 약간 그런 컨셉으로 좀 책 자체도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고 좀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책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그런 아우라가 조금 아쉬웠고, 그 안에 기술들을 보면 이거 실생활에 좀 도움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공감 갔던 것도 저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소개해주는 알맹이들, 기술들만 보자고 하면 나쁘지 않았다. 다크심리학이라고 해서 막 이런 내용을 예상을 못했고, 막 그런 사이코패스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그냥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약간 범죄자들의. 범죄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방어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실생활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언제 이만큼의 그 방어법을 다 알고 그때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막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잘 좀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루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거에 신경 잘 쓰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걸 잘 판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판별을 한다기보다 심리전 자체를 안 하고 아예 제 방어는 완벽히 하는 거예요. 방어는 하고. 네, 어쨌든 이게 뭐 이 사람이 훅 들어왔을 때 그걸 잘 돌려치거나 반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책이. 근데 전 그게 매사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사실 훈님이
또 심리학과 아, 출신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읽었을까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상사의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묻히면서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이런 거를 좀 더 알았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제가 알고 대응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가장 이 책에서 도움됐던 부분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 신선한 편이었어요.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된다. 나를 방어한 심리적으로.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의 실전 방어책 이런 걸 좀 알려준 책이 아닌가. 예. 회사에서요. 그렇죠. 회사에서 육아휴직의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걸 사용할 때 되게 미안해하잖아요. 그죠. 회사 측에서도 좀 눈치를 주고. 근데 그게 쓰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야.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례로도. 이제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초반에 설명해주고 있는 세 가지 정의,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어둠의 3요소에 대해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키아벨리스트,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마키아벨리스트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고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데 되게 능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윤리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고 나르시시스트는 지나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고 난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굉장히 가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했을 때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심리적 전략에 이용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일단 정의를 내려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도 좀 목격하세요? 세계 중에는 그래도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는 약간 그런 흉악 범죄자, 살인마들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봤다고 별로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좀 예시가 있을까요? 사이코패스 하면은 막 연쇄살인마나 범죄자를 떠올려서 그렇지 그냥 감정 그 자체만 보면은 되게 흔한 그런 거잖아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성취 중심적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나?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진짜로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는 조금씩 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물론 저는 뭐 의사들이나 군사 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그런 심리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판단을. 필요한 성향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흔들리지 않는 심리가 이게 좀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됐을 때는 좀 위험한 거죠. 그냥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는 좀 더 이제 과격한 느낌으로 저는 상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이기적인 부류들은 소시오패스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봐요. 회사든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들 특히 있기 때문에 남을 좀 밀어내더라도 나부터 챙기는 게 약간 몸에 밴 사람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키아벨리스트랑 사이코패스랑 둘이 합치면은 진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마키아벨리스트는 자기 딱 목적만 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보고 가고 사이코패스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시키는 거 잘 네. 수행하고. 그쵸. 여기 34페이지 보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다 나와 써져 있으니까 맞아요.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나 살인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일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근데 마라톤 경기를 실제로 하는데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1등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치면 저도 사이코패스죠. 진짜 저는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죠. 아 근데 그건 내가 의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근데 해야 돼?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고 네. 이러면 그런 걸 신경 쓸 생각하면 수 있죠. 당연히 일으켜 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시련인데.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시련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면 안 된다.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열등감이 실제로 높은 사람,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승진을 할 수 있는 게 1안이고 2안은 뭐 직장 동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승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승진을 할 것이냐.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항상 극단적인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 사이를 선택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 상황이 내가 되게 좀 어렵고 내 가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면 대부분은 승진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선택도 이해가 돼요. 맞아요.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상상해 봤는데 조금은 이제 승진이라는 건 이제 정당한 경쟁일 경우도 많아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를 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거를 나 같으면 안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거면은 그거에 매진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그러면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냐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예. 마키아벨리즘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야 돼요. 동료를 이용해서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료를 승진을 안 하고 동료와 함께 그냥 상생을 할 것인가. 동료의 마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네요. 우리가 어떤 갈아 넣어서 사람이냐. 우리가 삶을 갈아 넣어서 승진을 하는 게 그 동료도 원하는 바라면, 그리고 내가 그 동료 윗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이 아니야. 난 좀 워라밸 지키고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그런 사람을 갈아 넣으면 얘가 망가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성취주의야. 그러면은 승진을 위해 달려나가겠죠. 정 선배님은 그 사람이 망가질 것까지 생각이 그럼요, 드시는 그럼요. 거네요. 좀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큰일이네.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승진할 것 같거든요. 좀 방해를 해도? 네. 다크심리학 여기 제가 있다. 잘 살아야죠. 그거 푸는 거야 뭐 나중에 자리를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데. 푸는 건 안 안 되지. 풀린다면 어쩔 수 그치, 없는 인간관계 거죠. 끝내는 생각은 네. 각오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끊어지면 어쨌든 저는 승진해 있으니까 뭐. 그건 괜찮다. 저가 더 위인데요. 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짜루님이 회사 대표고 네. 회사 직원들을 우리 회사의 굉장히 높은 매출을 위해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회사가 국내 탑 10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신들이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동의가 된다면 나는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런 직원들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임금으로 그거를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들 다 만족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 파악을 하는 거. 우리 방향은 이건데 너희들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따라와. 그거 줄게.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들 다 바칠걸요?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회사의 충성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도 되게 존중해요. 이런 성향의 기업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전 승진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은 망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신경 안 쓴다 이거죠. 뭐 덜 쓰겠죠. 만약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덜 쓰면 이건 제가 볼 땐 범죄자급이거든요. 심하지만. 사이코패스 중에. 근데 좀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선택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히 후자를 고르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엄청 소중히 생각을 하시니까. 방금 우리가 가정한 그런 승진 상황도 스트레스긴 한데 할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할 수는 있지. 해야 되면은 하긴 할 수 있는데. 한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피곤하다. 네, 그런 것도 피곤하니까 그냥 애초에 안 할 수 있어요. 들어가지 자체를 않는다. 손님은? 저는 좀 그런 경쟁 상황이 오면은 발을 뒤로 빼요.
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걸 얻어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피일 수도 있고, 예. 뭐 평화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쟁 상황에서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뭘 하든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나도 망가지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건강하게 그냥 경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해서 지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이기면 내 능력으로 이긴 거니까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닝이 좋아요. 난 누구 이기기 위해 러닝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어제 나를 이기는데 저는 목표가 있는 거고 남의 기록은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전 남의 기록 엄청 신경 쓰고 내 앞으로 누가 치고 나가는 걸 못 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네. 네. 와. 그래서 저는 짜루님 같은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극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내가 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기억에 남는 건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꾸준히 도와주는 것보다 딱 한 번 절박할 때의 도움에 더 큰 감사를 느낀다고 합니다. 요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약속의 이행. 소박한 약속을 계속 실현해서 그 사람과 신뢰의 장기 포지션을 만든다. 처음부터 큰 소리 치지 말고 일부러 작은 목표, 작은 약속을 해서 그걸 계속 이행해 나가는 거죠.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도덕적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 상대방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준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부탁을 한 것처럼 느끼게끔, 저는 도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라는 인식에 가지게끔. 또는 미팅이 약속이 있잖아요. 뭘 사가는 거죠. 커피라든지 아니면 다과라든지 이런 걸 그쪽에서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사가요. 그럼 좀 빚졌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오늘처럼. 그런 거 되게 실생활에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의를 먼저 베풀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해주는 사람이, 저희는 그래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어야겠다, 저 사람한테 빚진 마음을 줘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좋아서 이제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거지만 실제로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호의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그렇게 더 얻어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감정 교란 역이용이라고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침묵이 주는 힘이 엄청 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상대방의 시간 교란을 역이용하라. 언쟁이 나온다면 좀 더 시간 텀을 천천히 가지고 가는, 오히려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또 둘째, 맞아. 상대방이 불쾌할 정도로 차분하게 행동하라. 딱 여기까지가 전 엄청 재밌었는데, 뭔가 언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좀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막 탁탁탁 바로바로 티키타카하듯이, 해결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면 한번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탁 쏘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약간 템포를 뺏는. 201페이지인데 배움을 얻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제가 읽었을 때 좋은 내용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셋째,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다. 제가 약간 거절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절을 잘 못해요. 친구 사이에서도 뭐 부탁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냥 다 일일이 하고 그냥 혼자 푸는 스타일. 근데 이 내용을 읽으니까 그치, 거절은 공격이 아니지. 이 내용을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거절을 좀 잘 하시나요? 아, 저도 좀 힘들어요. 그쵸? 네. 거절 잘 못하시죠? 잘 못하죠, 이 사람도. 네.
저도 연습한 정도가 이 정도예요. 이게 거절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칼같이. 네. 좀 부러웠어요. 이거 세 가지 다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첫째는 너무 제가 잘 항상 염두하고 있는 거라. 첫째, 그러네. 상대의 고통은 내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다. 공감은 줄 수 있어도 책임까지 떠맡을 의무는 없다. 둘째, 내가 준 적 없는 빚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누군가 기대했을 뿐이지 합의된 적은 없다. 그리고 셋째는 방금 말한 그 거절, 그 내용이고요.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 부분 내용이. 그러네요. 그래서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되게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나 일어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 감정을 풀었으니까 시원하겠지만 근데 그 감정으로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감정 떠넘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잘 끊어내는 사람들은 잘 해결되길 바라고 다음에 잘 처리되면은 다시 연락 줘 이렇게 이제 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운해할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팍 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진짜 말을 엄청 완곡하게 잘해서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고 다른 상황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현명한 대처 방법이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나이가 들어도 힘들더라고. 그죠. 이게 왜 거절이 다 힘들까요? 현대인의 특징인가? 그리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애초에 그런 하소연이 안 와요. 그래서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잘 안 하긴 해요. 왔을 때 일적인 거절을 부탁. 못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는데 짜루님은 그런데도 부탁이 들어왔을 때는 거절하기 진짜 힘들겠다. 그죠. 나는 이런 성향인 걸 저 사람이 알 텐데도 부탁을 했으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힘들 것 같다.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은 못한다고 하는 약간의 괴리가 약간 있는데 그게 왜일까 생각해 봤을 때 거절은 잘 못하고 본인이 힘들지만 힘든 걸 엄청 끝까지 참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꾹꾹 참아서 저는 조금 힘들면 이제 어느 정도 힘들면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참고 더 넘어가. 그래서 좀 이런 차이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어쨌든 본인도 힘들고 뭐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 역치가 높아가지고 기준이 그래서 그거를 거절까지 안 가는 게 아닌가 꾹꾹 참고. 본인이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거는 좀 달라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좀 둘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좀 성향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타레 유니버스와 히든북 일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날카롭고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왜냐면 악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타레 유니버스와 히든북 덕에 조금 다크 심리학을 이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갱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비슷해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는 좀 우리 사이에 신뢰가 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겠네요. 그 악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막 제가 이 사람을 눌러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일 잘 끝내면 좋은 거고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네. 뭐 제가 날이 서 있을 필요도 없고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야 어울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장점이 얘기할 때 재밌는 책이네요. 의견을 나눴을 때. 심리라는 게.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앞부분하고 이 제목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라. 반사투사라는 부분인데요. 144부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좀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투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나 잘못을 나한테 약간 떠넘기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지격리가 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정말로 믿는 가치관을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몰아세운다면 곧바로 내가 잘못했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가 저는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상대방이
자기의 불안을 나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였어요. 메타인지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위쪽에서 이 상황을 제3자로 바라보는 이런 메타인식만으로도 이게 정말 내 책임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투사한 감정의 화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라는 거를 돌아보고 상대방이 정한 그런 프레임에 끌려갈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서 게임을 가져갈 건지를 잘 해봐라. 저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맞습니다.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포츠 경기 이런 데서 추후에 그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든지 다시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고 그때도 내 감정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잠깐 정지한 다음에 내 스스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서 딱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서로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내 자신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게 성숙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을 해보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라는 게 좀 이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살아봤을 때 깨닫게 되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264페이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리감,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침묵은 품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좋았어요. 저도 좀 성격이 타고난 성향 자체가 좀 불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꼭 그 자리에서 이 사람과의 대결에서 내가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다툼이 있을 때 꼭 대거리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건 좀 불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구나. 때로는 이제 조용하게 가는 상황이 필요하구나. 그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만약에 딱 추천한다고 하면은 네, 기술이나 뭐 그런 예시 그런 건 그래도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남한테 공격받고 계신 분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사보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처럼 약간 이미 이거가 쓸모가 없을 정도로 좀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흔한 편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흔치 않아요? 딴 사람들 봤을 때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땐 좀 흔하지 않나요? 왜냐면 진짜 요즘에 척박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죠. 지금 저희야 이렇게 좋은 감정과 정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유대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이런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서 자연스레 그냥 저는 방어를 하게 되는 방어적으로 것 같아요. 더 다들 되는 게 좀 일반적이다. 방어를 하고 더 큰 반격을 준비를 해야죠, 항상.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걸까요? 왜냐면 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주변에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정 선배님도 좀 본인이 그렇게 시니컬했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거 같네요, 그럼. 내가 어두웠을 때, 네. 흑화됐을 때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네, 또 환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만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 모두가 착하게 이길 수 없다. 피를 묻힌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 그런 자만이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다. 맞지? 이게 나도 피를 묻혀야 뭔가 이 싸움터에서 지켜내고 뭐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약간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지켜야 될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득이나 승진을 얻고자 해서 피를 묻히는 건 여기 적용이 되고 오케이인데 만약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나의 그런 순수성이나 뭐 그런 좀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만약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그거라면은 이 전제가 틀리지 않나? 내가 어떤 걸 지키고자 했을 때 손에 피를 묻히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괴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괴물이 안 되고 순수한 나로 있고 싶어.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가치야. 라고 했을 때는 피를 묻히고 싸우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야 될 게 내 자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내 가족, 내 친구, 작은 것들. 내 지인들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그죠. 사람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걸 안 지키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러면 저가 먼저 피를 묻혀야 돼요. 이 얘기인데 훈님은 한 발 빼는 거잖아요 지금. 아 굳이 피를 왜 묻히지? 근데 내가 안 묻히면 내가 죽을 수 네, 있어. 죽을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마지막 장면 그쵸. 같은 거죠. 안 보긴 했는데. 야, 어쨌든 알겠어요. 피를 묻혀야 안 묻히면 죽고. 네. 아, 좀 다르네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죽을 극단의 상황이면은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전쟁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하는 건 역시 우리다. 조금 라이트하게 저는 그런 가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닌데 내가 막 그런 괴물이 되는 게 싫은 거죠. 그걸 내가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선택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피해를 보거나 내가 죽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책 자체에서 예시를 그렇게 막 손에 피 묻히는 그 장면을 엄청 과격하게 써놔서 저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크 트라이어드에 나오거든요. 네. 그 주먹에 피 묻히는 게 운주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마치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 뭐 발을 뺄 수 있는 모두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니니까 치열하게 지금도 노동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이 계시고 그럴 때 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멘트로 괴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품고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하고 그 힘을 언제 써야 할지 아는 통찰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괴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런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나 보기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야 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라도 자기를 지켜가 보자. 타르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이제 시즌2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짜루님 먼저 어떠셨는지? 읽다 보면이라는 컨텐츠는 이번에 시즌1으로 처음 진행을 한 거긴 하지만 이게 막상 실제로 참여하니까 더 재미가 큰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작가님들 말씀 잘하시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내용도 있구나 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직접 책을 다 읽어와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점과 뭐 정 선배님이 느낀 점, 혼님이 느낀 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항상 제가 좀 두 분과 많이 다른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도 많이 느꼈고 그 무엇보다 저는 책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 재밌진 않았지만 경험 자체로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연출을 맡게 되셨는데 형님도 그래서 연출을 해보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셨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이게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편집하는 과정도 엄청 신경 쓰고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보조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영상 나온 거 보기만 했는데 전 과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노고에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렇게 또 마지막 화를 어느새 바로 와버려가지고 시원섭섭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우님이 거절 못하는 성격인 걸 제가 알지만 이거를 같이 하자고 올 초에 제안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연출가로서의 능력을 좀 더 키우신 것 같아가지고 제안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올해는 읽다 보면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됐지만 저의 이제 제작 의도와 맞아가지고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이제 딱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섭섭하네요. 사람이란. 섭섭함은 잠시죠. 야, 그쵸. 저도 참여자로서 또 말씀드리면은 독서 토론 이런 거를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책은 어릴 때 뭐 읽어본 적은 꽤 있어도 반신반의하면서 해보니까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짜루님 진짜 말대로 그냥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면서 읽고 그걸 정리해서 어쨌든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숙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좋았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마다 진짜 생각이 다른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히 이거 읽었을 때 당연히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라고 하고 넘어갔던 건데 다른 그 포인트들이 저는 그때마다 좀 신기했고 제 참여하면서 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참여하시면서 자기 생각도 정리도 한번 하시고 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시즌2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작더라도 나만의 방패를 갖게 되겠지. 읽다 보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게 되겠지. 읽다 보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 타르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시즌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읽다 보면 또 다시 만나게 되겠죠. 독서 많이 하면서 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